이번에 무대에 올라오실 분은 오선 국회의원이십니다. 국회의원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반대를 참 외치기 쉽지 않으신데 얼마나 탄핵 반대 열심히 외치셨으면 좌파 단체한테 공격을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벌써 무대로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조배석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조배수 의원입니다.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선조들이 복음을 모르고 흑암 중에 있을 때 당신의 말씀에 사로잡힌 당신의 종들이 멀리 이역만리에서 이 땅으로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때 어디를 통해서 왔습니까? 맞습니다. 인천 제물포를 통해서 왔죠. 자, 복음의 씨앗이 처음 여기에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천이 그 열매로 화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오셔서 저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보면은 거기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풍토병으로 그리고 또 의료시설이 안 좋아서 이 치료를 잘 못 받아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그 어린 자녀들 그리고 또 순교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의 희생과 기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많은 백성들이 죽게 돌아왔고 그리고 또 부흥하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고 선교사가 오던 나라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제2의 선교사 파송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로지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이룬 이 자랑스러운 성취가 무너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안 되겠죠? 지금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그리고 또 탄핵 내란죄로 구속되어서 지금 탄핵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라가 정말 위기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에서 구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들입니다. 국민들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모이신 여러분들, 우리 서로를 격려하는 의미에서 또 복음이 처음 씨앗이 뿌려진 이 인천 제물포의 후예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아까 제 앞에서 우리 국가대표 떡볶이 김상현 씨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또 제 앞에 법무부 장관도 지내시고 또 지금 부방대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데 헌법과 관련해서 제가 준비해온 얘기를 전부 다 하셨어요.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앞으로도 활동 열심히 해주십사고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다고 내란죄로 몰고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란이 무엇입니까?
간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도 내란이라고 그래요. 지금도 내란이랍니다. 내란은 이재명이 내란이다. 계엄이 해제되면 내란이 종결된다는 게 판례상 나와 있어요.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내란이냐 하면은 내란 공범이고 내란 동조고 내란 선전 선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고발됐어요. 우리 황교안 전 대표님도 고발됐고 민주당 야당은 그냥 당이 아니고 고발 전문당인 것 같습니다. 어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공수처라고 있지요? 네. 공수처는 원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알죠? 그런데 수사를 강행했고 서부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했습니다. 근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지만 만약에 영장 청구한다고 하면 중앙법원에다 해요. 중앙지방법원에. 그런데 구태여 서부법원에 해서 이상해서 왜 서부법원에 했냐 했더니 대통령이 사는 용산 그쪽이 관할이 서부법원이라 했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미 한번 몰래 중앙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했다가 통신영장 청구했다가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해서 다시 기각될까봐 영장 발부하려고 영장 받으려고 서부법원에다 그 사실을 숨기고 한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언론에도 알려지고 공개적으로 알려졌으면 서부법원에서 영장이 안 나오니까 쉬쉬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체포영장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죠?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제대로 된 절차 없이 이렇게 구속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도 계속 거짓말만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원래는 태어나서는 안 될 수사기관입니다. 민주당이 계속 주장을 해서 만든 기관인데 일도 못하고 그리고 또 계속 법만 어깁니다. 여러분, 공수처 폐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헌법재판소 방창을 했습니다. 우리 황교안 전 대표님도 가셨고 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들어보니 핵심적인 증인이 여러분 홍장원이라고 아세요? 너무 잘하시네요. 예, 전 국정원 차장이었고. 근데 그 사람 진술이 왔다 갔다 해요. 또 뭐 병원을 가서 이제 약을 먹어가지고 약기운 때문에 좀 말이 이상해졌다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또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 사람 말도 좀 안 맞습니다. 요원이라고 했다가 의원이라고 했다가 인원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이 확실하지 않은 두 사람의 진술을 가지고 탄핵을 했고 내란죄라고 몰아갔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탄핵을 신중하지 않게 무슨 여론몰이 형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이래서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또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질서의 수호기관입니다.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정말 우리 헌법상 만만한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법률 심사권, 탄핵 심판권, 그리고 또 정당 해산권, 헌법소원 심판권을 준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만 되면은 정말 엄청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됐느냐?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국민입니다. 하물며 평범한 국민도 사람 구속할 때는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 아닙니까? 반대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부로 서부법원에서 그렇게 영장 발부하고 또 탄핵 여론몰이해서 이렇게 해서 몰아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는 또 탄핵 심판은 사법 절차입니다. 그리고 또 그 법에 형사소송법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뭐냐? 절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검찰에 가면은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합니다. 이제 2020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법원에 가서 당사자가 나 그거 인정 안 한다 하면은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그거 쓰겠다는 겁니다. 이게 공정한 재판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대통령도 한 사람의 국민이니 방어권 보장해라 이런 얘기까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될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 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법연구회 들어보셨죠? 우리법연구회, 이것이 국제인권법연구회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학술단체가 아니고 이념단체입니다. 그 재판에 좌파의 이념을 투영시켰습니다. 과거 법원은 승진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재판하고 실력을 인정받으면 승진하고 법원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 출신인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오면서 법원장을 판사들이 선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이 선거판이 됐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재판은 뒷전이고 인기 투표를 해야 되니까 인기 얻으려고 본연의 업무인 재판은 뒤로 하고 판사의 후생복리만 챙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재판은 지연되고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국민입니다. 그리고 또 진짜 무서운 게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는 한번 딱 방향이 정해지면 헌법이 어떻게 됐건 법률이 어떻게 됐건 그거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자, 법원이기 때문에 판사이기 때문에 법률 해석권이 있다는 이유로 초헌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국민들이 그 판단을 납득하겠습니까? 입법과 사법은 다른 것입니다. 왜 입법권을 주느냐? 국민들이 뽑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우리는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뽑아요. 그래서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서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판사는 국민이 뽑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죠? 시험 열심히 사법시험 합격하거나 변호사 시험 합격해서 어느 일정 기간을 거치면 임명을 합니다. 임명해서 10년간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그 법에 따라서 재판을 할 뿐이지 법을 창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삼권분립 위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판결이나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삼권분립, 사법의 본질을 흐트리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정치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만이 진리를 말하고 정의롭다고 합니다. 반대하면 나쁜 사람이고 처벌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오만하고 위험한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 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않고 억압하며 범죄해야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저 무섭습니다. 민주파출소를 두어서 카톡을 검열합니다. 여러분, 또 여론조사가 민주당의 불리하게 나오자 왜곡했다고 억지를 부리고 또 업체 찾아가서 항의하려고 하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취소했습니다. 나가서 여론조사 규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도 그리고 대통령 지지도가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공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러자 친민주 시민단체 두 곳이 여론조사 공정 한국여론조사 평판연구소를 국수원에 고발했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면 계속 고발만 합니다, 여러분. 또 시중 6대 은행장 불러서 어떻게 말했는지 야당의 비판적인 한 언론사에 대한 광고가 끊겼습니다. 1974년 유신 시대에 동아일보 광고 산업 사태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간판은 민주당이지만 그 실체는 민주가 아닙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이렇게 국민을 길들이면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사회입니까? 이것은 전체주의적인 사상 통제의 출발이고 독재 사회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2030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입법권을 장악했는데 이 정도인데 만약에 이런 세력들이 집권하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자기들 중도 보수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 말대로 소가 웃을 일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무슨 소리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겠다고 정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해도 됩니까? 말로는 중도 보수인데 정책은 규제 일변도입니다. 최근에 IT 업계에서 일부 부분적으로 주 50시간 예외를 좀 인정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R&D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리듬이 깨지면은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우니까 쭉 하고 이 좀 유동적으로 좀 해달라 그거였습니다. 처음에는 할 듯 하다가 지금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산 재개발에 대해서도 엄격한 규제의 대못을 박았습니다. 또 언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1월 11일 날 광화문 탄핵 반대 집회에는 찬성 집회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KBS가 반대로 보도했습니다. 문제가 커지니까 1월 11일 사과 보도를 겨우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현 주소입니다. 어제 KBS 추정 60분에 선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공정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의혹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죠. 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을 자꾸 음모론자로 나쁘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시청료는 모든 국민한테 다 받아가면서 왜 편파보도 합니까? 우리는 국민 아닙니까? 시청료 내고 싶은 생각 나겠습니까?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 언론의 대부분이 기울어져 있어서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것만 보도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미 우리 사회는 이렇게 좌파 카르텔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유튜브만 보느냐? 극우라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평하게 보도하면은 왜 안 보겠습니까? 이게 언론도 반성해야 됩니다. 이 공정하지 못한 것 계속 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하게 된 이유를 아시겠지요?
포함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좌파 카르텔이 형성돼서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 아니겠습니까?